대낮에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격에 이란도 중동 전역에 보복 공격을 이어가면서 전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전쟁의 여파는 인접 대륙인 유럽의 문턱에까지 이른 상황.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스브센스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2월 27일) 오후 3시 38분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이란 공격을 최종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 당시 이란과의 3차 핵 협상을 마치고 4차 협상이 예고된 상황. 작전 승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이란과도 협상 여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는데요. 그렇게 작전 승인 9시간 30분 뒤 오전 9시 45분 테헤란 파스테르 거리 인근 이란 내 모든 통화가 연결 중으로 뜨고 경호팀의 경보 체계가 한순간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니 خامنه‌ای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됩니다. 100대가 넘는 항공기가 육상과 해상에서 출격했고 미 본토에서 출격한 B-2 전략 폭격기가 이란의 지하 탄도미사일 저장 시설에 폭탄을 투하. 첫 24시간 동안 1000개가 넘는 표적이 동시에 타격됐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국방부 장관, IRGC 사령관 등 핵심 수뇌부 48명이 사망했고 이란 131개 도시에서 피해 발생, 555명 사망. 10척의 이란 함정과 해군 본부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주변 국가들의 미군 기지에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확전 중인 상황인데요. 보복 공격이 인접 대륙인 유럽의 문턱에까지 이르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 이스라엘이랑 이란 싸움 아니었어? 미국이 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면전을 강행한 걸까 싶잖아요. 미국이 전쟁에 직접 참전한 이유, 이걸 알기 위해선 9개월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전쟁 기억나시나요? 약 9개월 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미사일 시설을 직접 공습했고 이란은 150여 발 이상의 드론, 탄도미사일로 보복에 나섰는데요. 그간 이어오던 간접 충돌이 처음 직접 군사 충돌로 바뀐 순간 수십 년간 공식적 개입 없이 대리 세력으로 그림자 전쟁을 이어오던 두 나라의 전쟁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빠르게 늘리고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란이 핵무기 보유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었는데 다만 미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방어적 지원에만 집중해왔지만요. 8일 뒤 아주 중요한 팁을 얻게 되죠. 이란 방공망. 별거 아닌데? 이란이 작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고 하는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핵시설이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때 미국의 B-2 전략 폭격기가 이란 본토를 침투해서 GBU-57이라고 하는 벙커 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때리고 돌아오는데도 전혀 방공망이 작동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란에서 공중전을 벌이거나 공습을 할 때 큰 위험 부담이 없겠다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건 2025년 하반기. 헤즈볼라와 후티 등 친이란 세력의 잦은 홍해 상선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우회 항로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해상 운임이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동 리스크가 국제 공급망 문제로 번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바짝 오르게 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소위 참수작전을 통해서 체포해 왔고 어쨌든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석유 이익도 미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작전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 자신감 같은 게 아마 작동했던 것 같고요. 더 중요했던 것은 작년 12월 18일부터 시작돼서 올 1월 초까지 이어졌던 이란 내 시위에서 이란 국민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총을 쏜 정통성 면에서 완전히 바닥에 지금 추락해 있는 상황이라 이란이 지금이야말로 군사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고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나 이런 것도 거의 바닥에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26일 제네바에서 이어진 미국, 이란 3차 핵 협상. 미국은 이란 측에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농축 우라늄을 전량 국외로 옮기라며 모든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란은 주권 침해라며 이를 거부했고
이 최종 핵 협상 결렬을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격 이란 공격을 결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죠. 현재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걸프 국가의 미군 기지를 비롯해 미국 외교공관, 에너지 시설, 민간 건물까지 공격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우리가 GCC 국가라고 부르는 산유 왕정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기들이 그동안 하나의 이제 상징처럼 만들어왔던 국가의 하나의 그 정체성이 있어요. 비록 사막에서 시작한 베두인들의 국가지만 여기에 자본과 금융을 모아놓고 또 관광 허브도 만들고 그게 두바이의 신화 뭐 이런 게 다 쌓여 있는 거였는데 이란이 만약에 판을 흔들어 버리면 이게 두바이의 신화도 하루에 날아갈 수가 있고 카타르 도하의 마천루도 텅텅 빌 수가 있고 석유 또는 가스의 판매로가 차단되면서 국가 재정도 큰 위기가 올 수 있고 따라서 이란의 이 공격은 너네가 우리 바로 앞에 마주하고 산다면 나는 여기를 불바다로 만들고 우리 같이 공멸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됐느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중동 전역이 얽힌 그야말로 전면전의 상황인데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멈추려면 서로 생존 본능이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미군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이 정도의 응징을 했다고 하는 그 지점이 있을 때 우리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비록 적이지만 휴전협정하고 협상하면서 다음을 도모하자 이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란도 미국과 이스라엘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 이란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